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 합니다. 저는 그녀를 도둑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제 아들이 사랑한다는 그 여자가 전 직장에서 회사 돈 500만 원을 훔쳤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낡은 점퍼에 모자를 눌러쓰고 그녀가 야간 알바를 뛰는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이야기의 빌런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나름 알아준다는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65 아내를 암으로 잃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그 아들 이준혁이 어느 날 저녁 제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긴장과 결의가 동시에 보였어요. 말해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느 집 딸이야? 그게 아버지 먼저 제 말 끝까지 들어주셔야 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아들이 꺼낸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26살. 부모님 없음. 남동생 2, 여동생 하나를 혼자 부양. 낮에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1년 전에 전 직장에서 도둑 누명을 쓴 적이 있어요. 억울한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소문이 퍼져 있어서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도둑이라고?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명이에요. 아버지 분명히요. 저는 긴 침묵 끝에 한마디 했어요. 일주일 시간을 주마. 내가 직접 판단하겠다. 아들은 제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 몰랐겠지요. 저도 그때까지는 제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다음 날 밤 11시. 저는 낡은 점퍼, 모자, 흰 수염을 가다듬고 서울 외곽의 작은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편의점 유리 너머로 여자 한 명이 보였습니다. 오윤서 26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진열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작은 체구, 주황색 앞치마. 제가 문을 밀고 들어서자 종이 딸랑거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저는 구석 냉장고 앞에 서서 천천히 음료수를 골랐습니다. 사실은 그녀를 관찰하는 거였어요.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취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야, 이 컵라면 왜 이렇게 비싸냐? 지난번엔 더 쌌잖아. 죄송합니다. 가격이 올랐어요. 올랐다고? 어디서 그런 소리야? 너네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야? 윤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수증 보여드릴게요. 본사 공지 가격이에요. 됐어 그냥 다 바가지야. 손님은 투덜거리며 나갔습니다. 윤서는 잠깐 깊은 숨을 쉬더니 다시 진열대를 정리했어요. 저는 음료수를 들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얼마요? 2,500원이에요. 계산을 하다가 제가 일부러 10,000원짜리를 2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윤서는 허리를 굽혀 2장을 모두 주워 카운터에 올렸습니다. 떨어뜨리셨어요. 지금까지는 별 특이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편의점을 나서려는데 카운터 옆 구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위에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드셔도 됩니다. 유통기한 하루 남은 것들이에요. 박스 안에는 삼각김밥 4개, 컵라면 2개, 빵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저 박스는 누가 만든 걸까? 편의점 본사에서 시키는 일은 절대 아닐 텐데. 다음날 오전 저는 아들에게 캐주얼한 옷을 빌렸습니다. 윤서가 낮에 일하는 어린이집 근처에 갔어요. 담 너머로 보이는 작은 운동장.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보였어요. 아이 하나가 넘어져서 울었습니다. 윤서가 달려갔어요. 많이 아팠지? 어디 보자. 무릎을 긁힌 아이를 들쳐업고 실내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1시간쯤 지켜봤는데 윤서는 쉬질 않았어요. 밥 먹일 때 옆에 붙어 있고 낮잠 재울 때, 노래 불러주고 그림 그릴 때 하나하나 봐줬습니다. 오후 4시 퇴근하는 윤서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들어간 곳은 작은 슈퍼마켓이었어요. 장바구니에 담는 것들을 봤습니다. 쌀, 달걀, 두부, 참치캔, 라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고민하다 내려놓는 것. 과자 한 봉지였습니다. 사고 싶었던 거겠지. 근데 내려놓은 거겠지. 저는 모른 척 지나쳤지만 가슴 어딘가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 다시 편의점에 나타났습니다. 또 오셨네요, 어르신. 윤서가 반겼습니다. 응, 근처에 사는 사람이라.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편의점 안에 의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새벽 1시쯤 바깥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문 너머에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지팡이를 짚고요. 윤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추운데 들어오세요. 아이고, 나 돈이 없어. 상관없어요. 앉아 계세요. 윤서는 그 어르신에게 컵라면을 끓여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박스에서 삼각김밥을 꺼내 곁에 놓았습니다. 요새 많이 춥죠? 안에 잠깐 계세요. 어르신이 라면을 드시는 동안 윤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카운터를 닦았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저 박스 본사에서 시키는 건가요? 윤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왜요? 잠깐 생각하다가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유통기한 지나면 어차피 버려야 하잖아요. 버리는 것보다는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점장 허락은 받은 건가요? 아, 그게. 윤서가 살짝 웃었습니다. 허락은 못 받았고요. 대신 제 월급에서 원가를 내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잠시 굳었습니다. 월급에서요? 한 달에 얼마 안 돼요. 괜찮아요. 한 달에 얼마 안 된다고. 저는 그녀의 얇은 손목을 봤습니다. 그 손목이 낮에는 아이들 밥을 먹이고 밤에는 편의점을 지키고 그 와중에 월급을 쪼개서 모르는 사람들을 먹이고 있다는 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착한 척하는 거야. 뭔가 계산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편의점을 나서면서 저는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사흘째 아침 비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오윤서 씨. 전 직장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도둑건부터 말해봐. 그게 회장님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전 직장이 우리 그룹 계열사인 JK유통물류팀입니다. 저는 손에 든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오윤서 씨가 일했던 곳이 우리 그룹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그 도난 사건, 실제로는 팀장이 저지른 횡령을 오윤서 씨에게 뒤집어 씌운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확실해? 네. 당시 CCTV 원본 파일이 삭제됐는데 서버 백업해서 복원 가능합니다. 오윤서 씨는 오히려 그 돈을 발견하고 신고하려다 팀장에게 역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당시 팀장 윤기명 씨는 현재 JK유통부장으로 승진해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 회사 사람이 저질렀습니다. 제 회사 사람이 이 여자를 도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소문을 믿고 그녀를 의심하러 왔습니다. 더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윤서 씨가 그 당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소치하했어요. 왜? 당시 남동생 중 한 명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소송보다 돈 버는 게 급했던 거죠.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투자자로 위장해서 가봐. 가게를 통째로 사주겠다고 해. 아니면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고 해도 되고. 얼마나 흔들리는지 봐야겠어. 얼마를 제시할까요? 3억. 지금 그녀가 1, 2년을 모아도 못 버는 돈. 다음 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비서가 어린이집 앞에서 윤서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근처에서 지켜봤어요. 비서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윤서가 받아봤습니다. 서류를 꺼내 설명했습니다. 윤서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비서가 뭔가를 더 말했고 윤서는 잠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30초도 안 돼서 비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뭐래? 저는 이 아이들을 아직 돌봐야 해요. 지금 자리를 함부로 뜰 수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봐.
혹시 이준혁 씨 아버지가 보내신 분 아닌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회장님 사진을 알아보셨답니다. 경제지에서 본 적 있다고. 그래서 처음 어르신이 편의점에 오셨을 때부터 눈치채셨다고 합니다. 전화기를 든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게 따뜻하게 대했고 라면을 끓여줬고 새벽의 추위를 피하도록 의자를 권했습니다. 자신을 시험하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날 밤 저는 다시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종이 딸랑거렸고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웃었습니다. 오셨어요, 어르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구만. 네, 처음부터? 아니, 사흘째 날부터요. 윤서가 카운터 뒤에서 나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왜 말 안 했나? 말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서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어르신이 저를 의심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소문도 있고 제 처지도 이렇고. 근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어르신이 매일 밤 오셔서 구석에 앉아 계셨잖아요. 저는 그게 좀 외로워 보였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저를 감시하러 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걱정됐어요. 이렇게 추운 밤에 혼자 오래 앉아 계시니까. 저는 65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나를 걱정하는 사람. 내가 감시자인 줄 알면서도 나를 걱정하는 사람. 도둑 소문 들었지요? 제가 물었습니다. 들었겠죠. 억울하지 않나요? 윤서는 잠시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억울하죠, 엄청나게요. 근데 그때 동생 수술비가 급했어요. 싸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살아야 했어요. 지금은요? 지금도 살아야 해요. 단순한 그 말이 어떤 긴 연설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새벽 2시 손님이 뚝 끊긴 시간 편의점 안에 저와 윤서만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가 카운터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드리려고 챙겨뒀어요. 봉투 안에는 두툼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JK 유통물류팀장 윤기명 씨. 횡령 관련 증거예요. CCTV 백업 파일 위치, 당시 동료들 진술서, 내부 이메일 캡처. 저는 눈을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1년 동안 모았어요. 소송은 포기했어도 증거는 포기 안 했거든요. 왜 이걸 나한테 주나요? 윤서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분이 어르신 회사 사람이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사에 복수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닐 거잖아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윤서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준혁 씨랑 잘 되고 싶어서 이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어르신한테 가야 할 서류인 것 같아서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는 회사가 자신에게 저지른 증거를 1년 동안 모아서 제 손에 직접 건넸습니다. 복수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그냥 맞는 사람한테 가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밤 편의점 문이 열리고 제 아들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은 처음에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윤서야.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여기 왜 왔어요? 내 생일이잖아. 그 말에 저는 눈을 들었습니다. 오늘이 그녀의 생일이었어요. 준혁이 작은 종이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케이크는 냉장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 샀어. 좋아하는 거 맞지? 윤서가 가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달걀빵 2개였어요. 어릴 때 제일 좋아한다고 했잖아. 윤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빠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두 사람이 나란히 카운터 앞에 서서 달걀빵을 먹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작은 편의점 안에서 그게 그 여자의 26번째 생일 파티였습니다. 저는 구석 의자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은 그때 저를 발견했어요. 아버지?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서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본 모습을 드러냈어요. 모자를 벗었습니다. 아가씨, 내가 제대로 인사를 못했네. 윤서는 놀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계셨죠? 사흘째부터요. 준혁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왜 여기 계세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 아가씨 일주일째 감시하고 있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 준혁아, 진정해. 윤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빠. 윤서가 준혁을 봤습니다. 어르신이 여기 오신 이유가 뭔지 이해해요. 오빠를 걱정하셨던 거잖아요.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가씨. 어르신 저한테 화내지 않아도 돼요. 저도 제가 오빠 옆에 서기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아니야.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걸어 나와 윤서 앞에 섰습니다. 내가 틀렸어. 내 회사 사람이 당신에게 그런 짓을 했는데 당신은 그 증거를 나한테 가져왔어.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감시당하면서도 날 걱정했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미안하오. 내가 먼저 사과해야 했는데.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고개 드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서의 눈에 눈물이 있었어요. 저는요, 사실 무서웠어요. 어르신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결론 내리면 어떡하나. 오빠가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미안하오. 근데요. 윤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직접 오셨다는 게 그게 저한테는 고맙기도 해요. 적어도 직접 보러 오셨잖아요. 소문만 믿고 판단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그 말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저는 JK 유통물류팀 팀장 윤기명을 불렀습니다. 윤서가 1년 동안 모은 증거 앞에서 그는 무너졌어요. 즉시 해고 처리했고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접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그룹 계열사 직원이 무고한 사람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다고. 그 사람의 이름은 오윤서이며 오히려 비리를 고발하려 했던 사람이라고. 공개 사과문이었습니다. 윤서에게는 따로 연락했습니다. 법적 배상은 당연히 하겠소. 하지만 그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말해주시오. 윤서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한 가지만요. 말해보시오. 동생들 대학 등록금이요. 제가 다 대줄 수 있을 때까지만 도와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동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끝까지 거저받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6달 뒤 준혁이 윤서에게 청혼했습니다.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요, 반지도 꽃다발도 없이 달걀빵 2개를 들고 생일에 달걀빵 사줬던 사람이랑 평생 살고 싶어. 윤서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편의점 카운터 뒤로 들어갔습니다. 축하오. 윤서가 저를 봤어요. 아버님. 그 한마디가 제 65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가끔 그 편의점 근처를 지납니다. 윤서는 이제 거기서 일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구석에 박스가 아직도 있습니다. 새 아르바이트생이 이어서 만들고 있대요. 윤서가 부탁했다고요. 유통기한 하루 남은 건 버리지 말고 드시라고 드리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따뜻함은 남는구나. 그제야 알았어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남긴 마음이라는 걸. 저는 일주일 동안 그녀를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관찰당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살면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내가 틀렸다는 걸 아는 순간이 아니에요. 내가 틀렸는데 내 잘못으로 누군가 상처받았다는 걸 아는 순간입니다. 오윤서 씨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을 도둑으로 만든 사람의 증거를 1년 동안 혼자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요. 여러분 주변에도 오윤서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소문만 듣고 판단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직접 보시겠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